기독교대한성결교회가 29일부터 사흘간 제112년차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개회 예배에서 신상범 총회장은 믿음의 표대를 향해 선한 싸움을 싸우며 최선의 경주를 다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최대 규모의 복음주의 신학교인 풀러 신학교가 패서디나 메인 캠퍼스를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풀러 신학교 관계자는 캠퍼스 매각의 관점이 아닌 이전으로 봐야 한다며 새로운 도약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6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선거를 위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선거 때마다 교회 내 선거법 위반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예배나 모임 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리는 공개 변론이 있었고 아일랜드에서는 낙태죄 폐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여기 소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건 낙태에 대한 접근을 인권과 생명의 존엄성 이 두 가지가 대치되는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인권을 중시한다면 생명의 출발부터 책임을 느껴야 하기 때문인데요. 물론 그 책임은 남녀가 공이 같도록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은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의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사실, 이것만은 결코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제112년차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정기총회가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신학대학교에서 개최됩니다. 지방의 분할과 관련해 논란이 예상됐지만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김보림 기자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지난 29일 제112년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사흘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회무 처리를 진행합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해 제111년차 총회에서 결의된 지방의 분할의 건에 대해 법원이 헌법 제69조 제3항이 요구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결이 적잖은 논란으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800여 명의 대의원들은 사회법보다는 교단법을 더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대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는 회원 전명 과정에서 참석한 대의원들이 분할된 지방회 대의원들의 자격이 무흠하다는 심리부의 판결을 존중하자는 의견을 만장일치로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지방회 분할에 관한 논란이 중단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의원들이 사회법보다는 교단의 법과 전통을 더 준수한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CG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선한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며 악한 사람이 승승장구하게 놔두실까요? 한국을 찾은 세계적인 신학자 예일대 미로슬라브 볼프 교수가 이에 대한 해답을 사도 바울의 고난의 신학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전합니다. 크로아티아 출신의 미국 성공회 소속으로 종교와 인류 공영의 문제, 공공신학 등을 연구하는 현시대 대표적 신학자 미로슬라브 볼프 교수는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에 대해 왜라고 질문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볼프 교수는 바울이 고난은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것이며 아직 다가오지 않은 세계에 대한 기대와 연결되는 개념으로 바라봤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바울은 어떻게 하면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지에 집중했다며 로마서를 통해 고난과 싸워 이긴 첫 사례로 출애굽 사건을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난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과 탄식으로 호소했을 때 하나님도 신음하시고 탄식하셨다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함에서 나오는 탄식일지라도 성령께서 그것을 취할 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What is this groaning of ours? Is it lament, complaint, protest, supplication, all four folded into one? Whatever it is, the Spirit takes it up as the Spirit's own and articulates it to God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또 볼프 교수는 고난 극복의 지침들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약속된 그리스도의 파루시아, 즉 영광 가운데 오심을 제시했습니다. 부활은 십자가 희생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를 확증한 가장 확실한 사건으로 고난은 곧 승리의 시작이 됨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The appropriate response to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could not consist in verbal assurance or reasoned explanation, but in redemption, tearing of the temple curtain and resurrection, opening of the tombs. The end of this life was the beginning of the new life of the new age, freed from sin and perishability, and therefore also from suffering. 심포지엄을 개최한 실천신학대학원 측은 세월호 사건과 민주화 과정에서의 아픔 등 한국 사회 역시 고난에 대한 새로운 성찰이 필요한 시기라며 질곡과 고통의 기억을 넘어 화해와 평화로 나아갈 길을 찾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CCNL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CCNL 방송과 월드비전 송촌 장로교회가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루완다 어린이를 위한 선교 사역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0일 열린 희망터치 캠페인 협약식에서 송촌 장로교회 박경배 목사는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선교하는 것이라며 이번 여정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온 국민에게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세 기관은 오는 6월 루완다 내 월드비전 해외 사업장을 방문해 학교와 마을을 모니터하고 후원 아동을 만나 격려할 예정입니다. 생태 동화 작가인 권호준 작가의 실화를 모티브로 한 우리 음악극 나라라 삑삐가가 오는 6월 2일부터 10일까지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아이들 극장에서 열립니다. 생태 동화 의리 음악극 나라라 삑삐가는 어미에게 버림받은 오리알을 부화시켜 새끼 오리 삑삐기를 자연으로 돌려보내기까지 240일간의 여정을 그린 극으로 원작자의 구연 동화와 연극 배우 김태윤의 캐릭터 퍼포먼스 등 어린이들이 더욱 친숙하게 극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권호준 작가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선가 살고 있을 삑삑이를 함께 생각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함께 무대에 선다고 말하며 이번에 펼쳐질 나라라 삑삐가 공연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공생에 대한 정감 어린 메시지가 그대로 전해질 예정입니다. 신학생 감소로 인해 신학교 운영의 어려움은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되는 걸까요? 미국의 풀러 신학교가 최근 재정 위기 끝에 캠퍼스 매각을 결정하기로 했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현지 연결해 알아봅니다. 풀러 신학교 코리안 센터 김창원 원장님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원장님, 풀러 신학교 메인 캠퍼스 매각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네. 그 매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 이전이라고 하는 게 더 맞는 표현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사실 한 1년 반 전부터 이전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연구하고 또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면서 이제 최근에 결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있는 파사디나에서 약 30마일 동부 지역인 포모나라는 지역에 이전하게 되었고요. 예. 그리고 그곳의 땅을 5에이크 정도 이미 구입하였습니다. 네. 그 이제 지금 현재 있는 파사디나는 생활비가 아주 많이 들고 또 특히나 이제 학생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포모나의 새로운 캠퍼스를 형성하면서 우리가 21세기를 맞아서 풀러를 다시 한번 재발견하고 또 새로운 기회를 마련하려고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네. 대개는 이제 최근에 이제 신학 고등교육을 보게 되면은 어떤 장소의 문제보다는 이제 어떤 시설을 갖추고 또 어떻게 학생들에게 적극적이게 접근하는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현재 가는 포모나는 유수한 대학들이 가깝게 있으며 또 국제공항에도 한 11마일 정도에 있고 예. 그렇게 해서 대개 그 교수진들이나 학생들 또 직원들이 이 낮은 생활비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캠퍼스를 이전한 것이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요.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재정적인 어려움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미국 신학교들의 상황이 대부분 이렇다고 봐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원장님? 네. 그 미국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교인들의 감소로 인해서
이 전체적인 신학생 수가 줄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신학교들이 각자의 상황에서 규모를 줄이거나 또 기부금을 늘리거나 또 온라인을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특성에 맞추어서 과목을 조정하고 또 전통적인 캠퍼스 교육보다는 보다 효율적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한국 신학교의 상황도 뭐 비슷한 것 같은데요. 어려워진 목표 네. 환경을 타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도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가요, 원장님? 네. 아무래도 학생 수의 감소는 이제 세계적인 추세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직접적인 재정 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풀러 신학교는 현재의 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있는 이해와 또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적극적인 그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이 한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 지역에 기반한 어떤 신학 교육의 한계를 넘어서 풀러의 어떤 수준 높은 학문적 성과 경험 그리고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통해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이런 온라인 교육의 단점인 학사 관리의 어려움과 또 학생과 교수진 그리고 학생들 간의 제한적 소통 이런 것을 우리가 좀 개발하면서 개선하면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죠. 네. 그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이제 아무래도 전통적인 신학교의 방식과 한계를 벗어나서 특히나 이제 목회자 중심의 교육뿐만 아니고 평신도 리더십을 위해서 어떤 그 플랫폼을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신학 교육과 그 역할로서 한 발짝 나아간 이제 개방된 패턴으로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캠퍼스 이전 결정이 풀러 신학교 역사 가운데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결정이 어떤 단순한 재정적인 위기만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 네. 신학교에 주어진 그 신앙적 소명을 다하고 또 나아가서 그 사회의 역할과 의미를 회복하고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풀러는 이제 1947년 우리가 개교한 이후로 계속해서 풀러의 장점이 이런 학문적인 깊이와 또 다양한 스펙트럼뿐만이 아니고 이런 학문적 성과를 부단히 현실과 세계 가운데 또 끌고 가면서 또 그 경험을 다시금 학문적 고민과 연구로 이제 승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이번 기회로 우리가 삼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그 아주 기대감과 또 희망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특별히 풀러가 이번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세계 교회와 선교에 더 크게 공헌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풀러 신학교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신학교가 더욱 건강하고 든든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6.13 지방선거운동으로 교회에서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졌습니다. 교회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소개하는 등 선거법 위반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데요. 교회에서 지켜야 하는 공직선거법,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6.13 지방선거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네. 선거운동 한참 진행되고 있죠? 예, 이제 후보자 등록은 이제 모두 마쳤고요. 네. 그리고 이제 5월 31일부터 6월 12일까지 이제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이죠. 네. 그래서 이제 다음 달 13일이 이제 투표일입니다. 이제 한 2주 정도밖에 그렇죠.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선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럴 때죠. 네, 네.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서 시군구 의회 의원, 그리고 교육감, 그리고 보궐 국회의원 선거까지 겹치지 않았습니까? 참 찍을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이번 선거는 이제 한 일곱 표 정도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예. 또 이제 보궐선거가 있는 지역, 뭐 거기가 송파을이죠. 송파을, 노원구평 이런데 국회의원까지 뽑아야 되니까 네. 최대 8표까지. 그러니까 이제 뭐 자치단체장은 이제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 의원 2명, 또 지역구 의원 2명 그리고 교육감. 그러니까 모두 7표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보궐선거가 있는 곳은 8표를 결국 그 주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죠. 해마다 선거 때가 되면 교회에서도 이 선거법 위반 사례가 종종 나오고 있는데요. 참 애매하거든요. 이 교인인 경우에 이 선거에 출마한 사람도 있고 또 나오지 않는 분이 교회 인사로 왔을 때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참 모호할 때가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동안 이제 사례를 보면 쉽게 얘기해서 이제 교회에 이제 계속 다니는 분이 이제 후보로 출마했을 때 그 출마한 후보에 대해서 간증을 시키는 겁니다. 보면 그래서 후보자한테 간증을 시키면 그거는 이제 자기에 대한 어떤 선거 운동에 큰 영향력을 미치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안 되죠. 또 목사님이 우리 교회 누가 이번에 출마합니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광고는 가능한데 공지는 가능하죠. 지지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근데 지지 발언 아닌 것처럼 근데 이제 우리 이 분이 과거에 뭐를 했고 경력 뭐 이런 걸 얘기해 주다 보면 지지 발언으로 의도가 돼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럼 이렇게 적발될 경우에 처벌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이제 종교단체에서는 본인이 어떤 선거운동을 하거나 또 선거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시키게 되면 그러면 이제 공직선거법 85조 제3항에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결국 255조에 이제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위반 행위가 이제 정해져 있는데 그 위반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이 돼 있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본인이 이 후보자가 이제 그 선거 운동을 해서 벌금을 100만 원 이상만 받으면 무효되죠. 당선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당선되고도 무효될 수 있으니까 그렇겠네요. 교회 내에서의 선거 운동은 아주 이 후보자 선거 운동 조심해야 되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 쪽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과 또 이 후보자 측에 조심해야 될 부분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금 전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교회 내에서는 결국은 이제 우리 교회 내에 어떤 성도라든지 뭐 집사라든지 뭐 장로라든지 이런 분들이 출마했다 이렇게 공지하는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지지를 유도하는 그런 경력을 많이 알려준다거나 무슨 뭐 이 사람에 대한 이분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적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면 결국 선거 운동이 되니까 이런 거는 이제 처벌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예정된 기도나 간증은 할 수 있지만 갑자기 선거에 임박해서 새롭게 만든다고 알게 되면 그럼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죠. 또 헌금도 갑자기 많이 하는 것도 문제가 그것도 되고요. 문제죠. 그리고 이제 그 다른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다른 교회에 출석해서 방문하는 거 이거는 자유롭습니다. 방문 자체는 상관이 없고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 방문해서 이제 예배를 하거나 헌금하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근데 다른 교회에 방문했을 때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사실 누가 출마했습니다 하고 간단하게 알리는 건 괜찮은데 다른 교회에 갔을 때는 알리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 오늘 요번에 출마한 어느 분이 우리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하고 이제 알려주죠. 그럼 일어나서 인사하시죠. 그럼 간단한 이제 인사만 하는 거죠. 그렇죠. 다른 교회에 방문했을 때는 이 점도 안 됩니다. 인사 소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 가서는 그냥 인사만 인사가 아니라 그냥 예배하고 참석하고 나가면서 밖에서 인사하는 건 되는 건가요? 이제 그렇죠. 또 교회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선거 운동을 하면 안 되니까 이제 교회 밖에서 이제 선거 운동을 해야 되겠죠. 뭐 선거법 범위 내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교회 내에서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매뉴얼들이 많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행동의 기준 추상적으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과거에 계속되어 온 행동이었는가 아니면 이 후보자가 돼서 새롭게 별개로 또 하는 행동인가 좀 차별적인 행동은 아닌가 이렇게 돼서 이 본인이 행동이 평소와 좀 달라졌다고 느끼면 그 행동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평소 때 하던 대로 행동하면 하던 대로 해야지. 그럼 별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선거를 지지하고 선거운동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거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성경 속에서도 보면 지도자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지도자 한 사람이 공동체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그 지도자 하면 그 자질과 자격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고 네.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네. 참 검증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 중에 누군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나는 높아지라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그 선거에 나오는 이 후보자들을 우리가 검증하는 면에 있어 참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그 이 후보자를 어떤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고 또 어떤 것이 성경적인 지도자라고 보고 계신지. 결국은 이제 평소 이제 그 교회 내에서는 평소에 이제 그 사람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알 수는 있는데 전혀 모르는 이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모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당을 보고 결국은 투표를 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데요. 근데 문제는 당과 당 또는 또 이 후보자 간에도 이제 이른바 네거티브라고 그래서 이제 비방이 상당히 난무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방이 너무 많아지면 그걸로도 사실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거운동에 특히 교회 내에서는 이번 선거에 있어서 중립적 선거 문화가 이제 정착될 수 있도록 네.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이런 것 없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보고 판단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뭐 야고보서에도 4장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그러니까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예.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이런 말이 있죠. 예,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사람을 비방하면 본인이 재판관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선거는 정말 네거티브가 없이 네. 정말 공정한 선거 문화 속에서 정말 훌륭한 바른 지도자가 선택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소비 심리가 6개월 만에 반등했다고 합니다. 경제 분야에서 오랜만에 듣는 긍정적인 소식이었는데요. 정치, 사회 여러 여건들이 좋아져서 경제 분야까지 더 좋은 소식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시찰 매거진 굿데이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